어둠이 내릴 무렵 배는 거대한 섬처럼 떠있는 거대한 해초 곁을 지났다. 그곳은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아래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짧은 낚싯줄에 돌고래가 물렸다. 노인은 돌고래가 공중을 떠올랐을 때에야 이를 알았다. 황금빛 돌고래는 허공으로 뛰어올라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며 세차게 펄떡거렸다. 돌고래는 매우 놀랐는지 고개사 같은 몸짓으로 몇 번이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 긴 낚싯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돌고래를 잡아당겨 맨발인 왼발로 끌어올린 낚싯줄을 밟았다. 고기가 고물 쪽에서 이리저리 필사적으로 날뛰자 노인은 고물 위로 몸을 구부려 자줏빛 점이 있는 돌고래의 황금빛 몸체를 고물 쪽으로 끌어올렸다. 놈은 낚시에 물린 턱으로 낚싯줄을 끊으려고 경련을 일으키듯 맹렬히 버둥거렸고 길쭉하고 널찍한 몸뚱이며 꼬리와 대가리를 배의 바닥에 마구 부딪혀 대면서 펄떡였다. 노인은 그 번쩍거리는 금빛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급기야 놈은 전신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잠잠해졌다. 노인은 미끼고기를 빼내고 낚싯바늘에 새로 정어리를 끼워 다시 물속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 노인은 어슬렁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이물 쪽으로 갔다. 노인은 왼손을 바닷물에 담갔다가 바지에 문질렀다. 이번에는 오른손에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바닷물에 다시 오른손을 씻었다. 그러면서 노인은 바닷속으로 막 떨어지는 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긴 낚싯줄의 경사도에 눈을 돌렸다. 변화가 없는걸?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손에 닿는 물결의 속도가 꽤 줄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고물 쪽에 노를 2개 매야지. 그러면 저놈도 밤에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지. 그런데 저 녀석은 밤이면 기운이 더 좋아진단 말이야. 나 역시 그렇지만. 살에 피가 모이게 하려면 저 돌고래를 좀 더 놔두었다가 내장을 꺼내는 게 낫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좀 이따가 하기로 하지. 그런 다음 노를 비끄러매자. 그래야 놈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이제 고기를 좀 조용히 내버려 두자. 해질 무렵에는 괴롭히지 않는 게 좋아. 어떤 고기든지 해가 질 무렵이 가장 다루기 어렵거든. 노인은 손을 바람에 말려 줄을 잡고 가능한 한 편한 자세로 이물간에 기댄 채 고기가 끄는 대로 맡겼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기는 것보다 배가 더 무겁게 되어서 고기가 좀 빨리 지쳐버렸으면 한 것이다. 이제야 요령을 알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말이지. 그렇지. 이 고기는 미끼를 문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이놈은 덩치가 커서 먹는 것도 많이 먹어야 할 텐데 말이야. 나는 다랑어 1마리를 다 먹었고 내일은 돌고래까지 먹을 수 있단 말이지. 노인은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좀 씻어서 먹어야겠지? 다랑어보다 더 먹기가 힘들 텐데. 그러나 어느 것도 손쉬운 건 없지. 이 녀석아, 기분이 좀 어때? 노인은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기분도 상쾌하고 왼손도 좀 낫고 하루 밤낮은 먹을 식량도 있다. 자, 고기 친구, 어디 계속해서 배를 끌어보라고. 그러나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낚싯줄을 받치고 있는 등이 이제는 고통의 정도를 지나서 거의 무감각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 손은 그저 좀 다쳤을 뿐이고 또 손에 쥐가 났던 것도 괜찮아졌다. 다리도 이상이 없다. 게다가 식량 문제에서도 내가 이기고 있어. 9월이라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어둠이 밀려왔다. 노인은 달아빠진 이물의 판자에 드러누워 좀 편안해질 때까지 쉬고 싶은 만큼 쉬기로 했다. 첫 별이 나타났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이 리겔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별을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별들도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노인은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고기 또한 내 친구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놈처럼 지독한 놈은 생전 처음이야. 그러나 죽여야 하지. 별들을 죽여야 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군. 만약에 사람이 매일같이 달을 죽여야 한다면 달은 달아나 버리고 말 거야. 또 매일같이 해를 죽여야 한다고 해보자. 어이쿠.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운 좋게 태어난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노인은 아무것도 못 먹은 고기가 불쌍해졌다. 그런데도 그놈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게 몇 사람분이나 될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과연 사람들이 저걸 먹을 만큼 가치가 있을까? 아니지. 절대로 아니야. 고기의 태도와 대단한 위험으로 봐선 저걸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해, 달, 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천만다행이 아닌가. 바다에서 살면서 우리의 형제들만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자, 이제 속도를 늦출 생각만 하면 돼. 각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거든. 만일 저놈은 전력으로 달아나려 하고 노가 바닷물을 가르면서 고기가 끌고 가는 걸 방해하고 해서 배가 무거워지면 줄을 많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저놈을 놓칠지 몰라. 배가 가벼우면 우리의 괴로움만 연장시키는 결과가 될 거야. 그러나 저놈이 여태까지와는 달리 매우 빠른 속도를 내는 걸로 봐서 나는 안전하다. 이제 돌고래가 썩기 전에 창자를 끄집어내고 손질을 해야지.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힘을 좀 내야겠어. 자, 이제 1시간 더 쉬자. 그리고 나서 고물 쪽으로 가서 저놈이 여전히 팔팔한가를 살펴본 다음 해야 할 일을 결정하자. 그러는 동안에 놈이 노는 모양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봐야겠다. 노를 비끄러맨 것은 참 잘한 거야. 그나저나 이제는 안전을 기해서 승부를 낼 시간이다. 저 녀석은 과연 큰 놈이야. 나는 주둥이 가장자리에 미끼가 걸렸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놈을 분명히 봤어. 낚시의 아픔은 별것 아니겠지. 배가 고프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울 거야. 이제 쉬어라, 늙은이야. 다음 일이 닥칠 때까지 고기가 노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좀 쉬기나 하자고. 1~2시간쯤 쉬었으리라. 늦도록 달이 뜨지 않아서 노인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쉬기는 했지만 쌓인 피로에 비하면 잠깐의 휴식은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노인은 여전히 등으로 고기에 끄는 힘에 대항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왼손을 이물의 배전에 올려놓고 고기에 대한 저항을 되도록 배에 맡기고자 했다. 낚싯줄을 붙들어 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만 갑자기 흔들면 이 줄은 고기가 단번에 끊을 수도 있다. 낚싯줄이 당겨지는 것을 내 몸으로 조절하고 항상 두 손으로 낚싯줄을 풀어줄 태세를 갖추어야 해. 하지만 늙은 양반, 당신은 여태 눈도 못 붙이셨어. 갑자기 노인은 크게 말했다. 반나절과 하룻밤, 그리고 또 하루를 뜬 눈으로 지냈으니 고기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눈을 좀 붙일 궁리를 하는 게 좋겠어. 잠을 자야 머리가 맑아지거든. 내 머리는 충분히 맑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나 맑지. 내 형제인 별들만큼 나는 명석해. 그러나 잠은 자야겠지. 파도가 없이 수면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게 잠들지. 달도, 해도, 바다도 잠들어. 알았나? 잠을 자둬야 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잠을 자다가도 낚싯줄의 움직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놓아야겠는데. 먼저 고물 쪽으로 가서 돌고래나 요리하자. 잠을 자려면 노를 고물에 비끄럼에 놓아야겠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잠을 안 자도 될 거야. 노인은 그렇게 되까렸다. 그러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노인은 고기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손바닥과 무릎으로 기어서 고물 쪽으로 갔다. 지금쯤 저 녀석도 반쯤 잠들어 있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고기가 쉴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 해. 고물 쪽으로 몸을 돌려 어깨 너머로 왼손에 낚싯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이제는 반짝이는 별이 보이고 돌고래도 똑똑히 보였다. 칼날로 돌고래의 머리를 찍어 고물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다. 한 발로 고기를 누르고 항문에서 아래턱까지 쭉 발랐다. 노인은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창자를 깨끗이 도려내고 아가미까지 긁어냈다. 노인은 고기의 위가 묵직하고 미끌미끌한 것을 보고 그걸 갈라보았다. 속에는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그 날치는 잡아먹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싱싱하고 살이 단단했다. 노인은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창자는 배전 너머로 던졌다. 그것들은 물속으로 인광을 바라며 길게 꼬리를 물고 사라졌다. 돌고래는 차가웠고 별빛을 받아 문둥병 환자의 피부 같은 잿빛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오른발로 생선의 머리를 밟고 한쪽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뒤집어서 다른 쪽의 껍질도 벗기고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칼을 넣어 두 쪽으로 갈랐다. 노인은 찌꺼기를 배전 너머로 버려 물속에 소용돌이가 생기는가 보았다. 그러나 조용히 사라지면서 약간 반짝하고 보일 뿐이었다. 노인은 몸을 돌려 날치 2마리를 돌고래의 살점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칼을 칼집에 넣고 천천히 이물 쪽으로 돌아왔다. 노인의 등은 걸치고 있는 낚싯줄의 무게로 구부러졌으며 오른손에는 고기를 들고 있었다.